자, 이어서 건진 법사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부부를 정신적으로 이끌었던 분인 게 확인이 됐네요. 네, 법정 증언을 통해서 국민의힘 경북도의원 공천을 청탁한 브로커 네. 박창욱 씨가 재판에서 나와서 이런 증언을 한 겁니다. 근데 내용이 너무 좀 황당했어요. 국회의원 영입하고 싶다고 하니까 국회의원 하지 말고 대통령 해라. 그리고 더 황당한 것은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 원장이 민주당에 들어오라고 하니까 거기도 가지 마. 이렇게 해서 내가 뭘 합니까 하니까 대통령을 해라. 너 대통령을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황교안 어떻게 생각하냐? 황교안보단 내가 낫다. 그럼 대통령 해라. 뭐 이런 식의 이제 논쟁이 그 뭐라 해야 되냐? 주고받기가 있었다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대화가 양상을 보면은 그 건진 법사가 아니고 저한테 왔어도 비슷한 상담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네. 뭔가 깊이가 있다거나 네. 쉽게 얘기해서 농밀하고 뭔가 이제 정치적인 조언이라는 것도 급수가 있는 건데 그런 수준 높은 식의 조언이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반증이냐면은 김건희라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 영적 세계가 형성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네. 건진 법사에 대해서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으나 의탁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 윤석열까지 끌어들여가지고 남편의 진로까지 상의하는 네. 결과론적으로는 그게 또 들어맞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더욱더 의탁하게 되는 이 상황 결과를 낳았고 그 사이에 건진 법사라는 사람은 윤석열과 김건희를 받아서 호의호식을 하고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은 겁니다. 네. 이런 상황이 연출됐다는 것 자체가 정말로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있었다는 거고 이런 사람이 심지어 일국의 검찰총장까지 했었고 네. 심지어는 그 선거로 뽑는 대통령까지 됐다라는 게 다시 한번 한숨이 크게 나오는 모습입니다. 예. 네. 근데 저는 근데 이 김 씨라고 하는 어제 나왔던 증언의 이야기는 조금 조심해서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윤석열 씨와 김건희 씨 관련돼 있는 이야기와 폭로는 굉장히 흥미롭고 어떤 이 정권의 본질을 보여주는 지점이 분명히 있는데, 근데 마지막에 보면 결과적으로는 건진이 이제 윤석열 씨가 당선 이후에 아크로비스타에서 만나고는 큰절하라고 했더니 안 해가지고는 관계가 끊어졌다라고 그렇죠. 말을 해요. 그 이후부터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라는 말을 하는데 사실 이 말을 하기 위한 빌드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말은 뭐냐면 결과적으로 건진이 윤석열 임기 내에 영향을 못 미치는 사람이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혐의 중에 김치 하나가 똑똑하다. 네, 변호사 지금 김 영향력 중에 하나, 그러니까 그 검경에도 인사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그렇죠. 이야기들이 예, 있지 않습니까? 예. 뿐만 아니라 사실 윤석열 정부 내내 그 관봉권의 맞습니다. 쓰임이 무엇이었는지 예. 그리고 김건희 씨와의 결탁이 무엇이었는지가 예.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마치 당선 이후에는 영향이 없었던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뭔가 건진한테 유리한 증언을 해주려고 나온 분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좀 드는 것도 꽂은 있어요. 거다. 예, 예. 그러니까 뭔가 잘 가려서 이 사람의 증언을 봐야 된다. 원래 네. 보통 증언이라고 하는 게 예. 적당한 진실에 가짜를 넣는 것이 진짜 속이기 쉬운 오. 것들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 앞에 말들은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지만 뒤에 말까지 다 믿어서는 좀 안 된다는 아. 생각이 예. 듭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일리 있는 얘기. 들립니다. 오늘 네. 굉장히 그 예리한 분석이었다 생각합니다. 인사이트가 훌륭해요. 예. 아니 근데 자꾸 저는 이제 큰절이라는 게 나오는 게 또 이제 진짜 물론 이게 진위 촌스러워. 여부는 예. 당사자에 대한 확인이 추가로 필요하겠지만은 예. 건진 법사와 윤석열 이런 관계에서 큰절 도대체 어떤 그 의미인 건지가 정말로 헷갈리는 거고 예. 시켰을 것 같긴 해요. 유독 이런 디테일은. 그치. 지어낼 윤석열이 수가 주변에서 없어요. 벌어진 일들 중에 이런 그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장면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라는 게 이게 그 정상적이고 예. 합리적인 인식을 가지고 객관적인 그런 형성을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예를 들면 무속인한테 큰절하는 행위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네. 그런 시도 자체가 어처구니 없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뭔가 이제 우리가 보통 큰절을 한다라는 것은 뭐 네. 제례를 올린다거나 아니면 정말로 내가 정신적으로 종교적으로 모시는 사람한테 이렇게 하는 행위인 건데 그런 행위를 이 진술에 의거해가지고 해석을 해보면은 정말 이걸 바란 주체가 건진법사 전성배가 맞다고 한다면은 정말로 정말 해외 토픽감이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 건진과 관련해서는 저는 남부지검까지 연계해서 좀 상황을 봐야 된다. 관봉권 띠지도 마찬가지고 압수수색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남부지검에서 보여준 태도는 너무나 수상했어요. 네, 그리고 1차 영장이 기각이 된 바가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기도 했죠. 예. 그리고 또 그 건진 쌀독에서 나온 관봉권 관봉권을 도대체 그 누가 자체. 준 건지에 대해서도 여전히 확인이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이후에 있었던 국회 안에서 그 수사관들이 나와서 하는 진술도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물론 이제 이것은 이제 상설특검으로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이 좀 되겠지만 건진이 로비스트 무당이라기보다는 예. 로비스트야라고
그리고 네. 그 세강자가 김건희 씨한테 소개를 해줬다는 네네. 거잖아요. 그 휴대폰 내용을 의문의 보면. 남성. 그리고 그 휴대폰을 건진이 갖고 있었던 것도 굉장히 음. 미심쩍은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그리고 그 세강자라는 사람하고 비상계엄 터지기 직전에 10월까지도 소통한 이런 내용을 보면 종합해서 봐야 된다. 그냥 단순한 관계 그 이상이다. 뭐 정신적인 세계를 지배하고 뭐 무속인이고 이 프레임을 넘어서 로비스트 전성배가 서초동을 오가면서 무슨 행태를 보였는지. 행태를 보였는지 음. 이거를 반드시 확인하는 데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